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하냐? 홍혜인의 유언장에는 백현우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행거치품은 휴지입니다. 저와 같이 김수현님과 같은 외모가 아니라면.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요즘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인기인데요. 한류 스타 김수현 씨가 저와 같은 변호사 역할인데, 저는 변호사죠. 재벌집 사위로 들어가서 무시받고 고생하는 백현우 역할을 주연으로 맡았고, 나를 추앙해요 김지원 배우가 재벌 3세 미모의 차도녀 역할로 극중 홍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데렐라의 남자 케이스인데, 바보 온달이라기에는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하죠. 예전에 삼성과 이부진 회장의 결혼도 떠오르는데요. 극중에서 홍혜인은 3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받습니다. 백현우는 내심으로는 극심한 처가살이와 사랑 없는 쇼윈도 부부 생활에서 해방됐다고 너무 기뻐하지만 꿀잠 자는 걸로 표현이 되던데요. 겉으로는 홍혜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부인인 홍혜인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변호사니까 극중 법률 문제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혜인 근처에는 더 글로리에서 악역이죠. 전재준 역할로 나왔던 박성훈 배우가 극중에 윤윤성이라는 악역 투자자 역할로 나왔는데요. 드라마 초반에 홍혜인과 부정행위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백현우가 부정행위로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좀 기다려서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하냐. 극중에서는 홍혜인 유언장에 백현우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는데, 남편이나 부인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거 유언으로 남길 수 있냐, 이런 문의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큰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홍혜인과 윤은성은 극중에서 동창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떼주고 같이 쳐다보면서 웃고 이러는데, 그런 논쟁 있죠. 깻잎을 잡아줬네, 머리카락 떼줬네, 이런 걸로 부정행위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의처증으로 되치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처가의 무시와 괴롭힘으로 또 사실상 혼인의 파탄을 주장해서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둘 사이 혼인 기간이 매우 짧죠. 백현우가 비록 처가에서 법무팀장인가요? 열심히 일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직원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급여를 받았고 보너스도 받았겠죠. 대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처갓집 집 엄청 좋던데요. 보이십니까? 그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네요. 서울지 시골지 있죠. 마음 편하게 시골지로 사는 게 좋은지, 마음 졸이면서 서울지로 사는 게 좋은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겠지만,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 안 냈겠죠? 집도 여자 쪽에서 다 해온 거고, 백현우 남자 쪽 기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혜인은 극중에서 재벌 3세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주식들을 보통 물려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백현우는 이 주식을 재산분할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예전에 영상 보이십니까?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재벌과 이혼해서 재산분할로 주식을 받기 힘든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극중에 백현우와 같이 3개월을 기다리며 상속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민법 친족상속편인데요. 보이십니까? 민법 제1000조죠.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직계 비속이죠. 두 번째가 직계 존속입니다. 세 번째 형제자매, 네 번째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입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3조에 나오죠.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이 뭘까요? 상속을 해주는 사람, 피 보는 사람이죠. 1000조 1항 1호와 2호의 경우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은 꺼져,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 혼자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용어는 한자가 많죠. 그래서 한자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직계 비속의 비는 낮을 비입니다. 비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극중에서 홍혜인이 죽으면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1순위가 직계 비속,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2순위 직계 존속, 누가 있죠?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동종의 할아버지도 계시죠. 하지만 최근친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빠 엄마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이기 때문에 백현우가 아빠 엄마와 같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그렇게 3명인데 그럼 얼마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법대로 하는 것이죠. 민법 1009조 보이십니까? 법정 상속분인데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정이 1990년이네요. 30년 전인데 그 전에는 남녀를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동순이면은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아들, 딸 구별 없다는 거죠. 제2항은 배우자에 대해서 가산을 하는데,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 그 자녀와 같이 공동상속하던가, 직계 존속, 부모와 같이 공동상속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는 각 경우에 5화를 가산합니다. 자,
배우자는 다른 법정 상속인의 5화를 가산하기 때문에 백현우는 1.5를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1을 받을 때요. 계산해 봅시다. 배우자인 백현우는 김수현 씨는 1.5 상속분이고 아빠 엄마는 1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2를 곱하면 3대 2대 2. 다 합친 게 분모죠. 그렇기 때문에 백현우는 7분의 3을 받을 수 있고 홍혜인의 아빠 엄마는 7분의 2를 받습니다. 자, 잠깐 같이 산 배우자가 평생 같이 키워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홍혜인은 시한부 선고받기 전까지는 백현우와 쇼인도 부부 사랑이 없었죠. 게다가 부모들도 백현우한테 그렇게 상속분 주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중에서는 홍혜인의 유언장에는 백현우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공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공증인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유류분을 빼고 공증을 받아들이는데요. 유언 상속을 할 때는. 하지만 드라마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극중처럼 아예 상속인을 배제하고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런 거 할 수가 없고요. 상속인이라면 상속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상속 후에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일정 금액 정도의 상속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우는 만약에 이렇게 유언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고 백현우는 극중에서 변호사니까 본인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변호사니까 변호사 선임료를 소송 비용으로 받아올 수 있겠죠. 극중에 나오는 또 친구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고 당연히 수임료를 주고 청구보수도 줘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소송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1112조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이라는 조문인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 배우자는 역시 2분의 1. 하지만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배우자인 백현우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이라고 했죠?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14분의 3이 유류분액입니다. 3 나누기 14면 얼마인가요? 약 21%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홍혜인 재산의 약 21%를 유류분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홍혜인이 우리나라 거의 최대 재벌로 극중에서 나오니까 한 1조 정도 재산이 있다면 2,100억 정도를 유류분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잠깐 한 2, 3년 같이 살고 2,100억을 받네요. 극중이니까 가능한 거죠. 홍혜인 부모 같은 성격이라면 키현우에게 상속 전 상속 포기는 불가하니까 상속 후에 상속 포기를 적용할 것이고 자신들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등으로 유류분액을 다 받지 못하게 별짓을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유류분으로 홍혜인 재산의 21%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백현우가 홍혜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 분할을 한다면 혼인 지속 기간이 짧고 기여도를 볼 때 얼마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홍혜인을 지금 잘 꼬시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서 전 재산을 유언받고 홍혜인 부모가 오히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부모의 경우는 3분의 1,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유류분으로 떼어주고 조정을 하거나 그냥 소송을 당해서 떼어주고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로 보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유언에서 배제되는 걸 빼고 법정상속분 7분의 3만 받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던가 이도저도 안 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1% 정도를 받아오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백현우, 배우 김수현님의 건투를 빕니다. 유류분이나 상속 문제가 있으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은 극중에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조끼를 입었던데 이렇게 행커치프를 하죠. 사실 이 행커치프는 휴지입니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꼭 돈 많은 집에 시집가거나 장가간다는 옛날 표현대로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뭔가 가장이나 리드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어서 그런지 특히 처가살이 하는 경우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죠. 물론 그런 걸 잘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런 걸 잘하는 걸로 특화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김수현님과 같은 외모가 아니라면 극중 신데렐라 남자 버전 같은 건 꿈꾸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문종탁TV 라이브쇼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겠고 뭐 연애 상담이나 이혼 상담, 법률 상담 그때는 무료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